자, 우선은 추석 밥상 뉴스와 관련된 소식들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추석 민심, 특히 추석 뉴스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방송사를 언급해드렸죠? JTBC, MBC를 조금 더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왜냐? 이들이 대놓고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고 대놓고 어떤 것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북한 관련된 김정은에 통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뭐가 있다고요? 지난 주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게 핵 탄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시설을 보여준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북한이 이 시설을 풀가동하면 연 100개, 연 10개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 있어서 언론들이 집중한 건 무엇이라고요? 크게 세 가지라고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공개했고, 이걸 어디서 공개했고, 이걸 왜 공개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어디 예를 들었죠? SBS 한번 보여드려도 SBS 보십시오. 우라늄 농축시설 어디죠? 자, 무엇을이죠? 자, 강선단지 주목 어디죠? 더 나아가 미 대선 경향 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무엇을, 어디서,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제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TV 방송국들이 어떻게 방송했는지까지 쭉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KBS만 하더라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방송하고 있습니다. SBS 하나, 둘, 셋. 자, TV조선 하나, 둘, 셋. 채널A 하나, 둘, 셋, 넷. 자, MBN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뉴스들이 세 꼭지 이상은 방송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북한 관련된 뉴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핵시설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든 방송국들이 세 꼭지에 걸쳐서 무엇을, 어디서, 왜 보도할 때 이를 관련돼서 딱 한 꼭지만 보도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JTBC, MBC라고요. 실제 JTBC 어떻게 했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한 개 끝. MBC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한 개 끝.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들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 뭐라고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같은 날 JTBC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하나, 둘, 셋. MBC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JTBC, MBC만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어떤 뉴스를 추석 밥상에 띄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걸 이슈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북한이 뭘 했냐면요. 북한이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워보냈어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띄워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추석 연휴에는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십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방송을 했느냐? 실제 보여드립니다. KBS 방송했고요. SBS 방송했고요. TV조선 했고요. 채널A 했고요. MBN 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JTBC, MBC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송을 했느냐? 자, JTBC 토요일에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일요일에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여러분들. 네, 지긋지긋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방송국들이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위험을 전하고 이와 관련해서 조심하세요라고 방송을 함에 있어서 JTBC 혼자서만 보도 안 하고 이와 관련된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게 뉴스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JTBC, MBC가 하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누구만을 위한 방송입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좌파들만을 위한 방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를 띄우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까지 생채기 내고 싶어 하는 게 저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 똑같은 쪽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JTBC 보여드립니다. 토요일날 한 방송이랑 일요일날 한 방송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실제 타이틀을 비롯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도이치모터스 2심 결과가 나왔다. 2심 결과와 관련돼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좋지 않은 결과물을 내놔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JTBC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JTBC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야, 그래도 MBC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라고요? 재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이러니까 MBC는요, 좀 더 노골적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추석 밥상에 이슈를 띄우고 싶어 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 MBC 여론조사. 추석 응급실 우려된다 89%. 의정 갈등 책임 정부 50, 의료계 45%. 정말 MBC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뒤죠. 의정 갈등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를 미명 삼아? 여론조사를 미명 삼아서.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MBC 여론조사. 윤 대통령 민생경제 정책 잘못하고 있다 70%.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석 밥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를 띄워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MBC가 JTBC보다 좀 더 노골적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는 궁극적인 이유도 뭐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생채기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를 핑계로? 여론조사를 핑계로써 윤석열 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런 MBC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마 추석 연휴 내내 할 거라고요. 추석 연휴 내내.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MBC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 바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지난 15일입니다. 어제예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제목부터 보십시오. 소상공인 돕는 지역 카페, 정부는 시큰둥, 점점. 지자체는 국비 지원해야. 자, 신규 여러분들 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지역 카페를 띄워주면서 지역 카페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타이틀입니다. 실제 언론 보도 내용도 그래요. 그럼 여가 여쭤볼게요. 이 지역 카페를 가장 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이잖아요. 왜냐? 지역 카페 대놓고 이재명법입니다. 이재명법. 실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행안위에 강행 처리까지 시켰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권을 위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누가 띄워주고 있는 겁니까? MBC가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MBC 객관적인 지표 있습니까? 지역 카페가 정말 소상공인 분들을 돕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자체가 국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 카페와 관련돼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물가만 높일 뿐이다. 라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지금 MBC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딱 보더라도 굉장히 편향되게 보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속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추석 밥상에다가 어떤 뉴스를 올리고 싶어 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내놓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도 추석 연휴인데 굉장히 바빠요. 자, 이재명이 뭘 하느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계종에 찾아가서
의료대란 중재, 종교계 나서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입을 따라가지고 불교계 입을 빌려다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의정 갈등이 있어서 의료 대란이 있어서 그 책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이란 얘기를 불교계 입을 통해서 이재명이 여론에 띄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안 됐어요. 자, 실제 이재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어떤 목소리 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원을 뭐 몇 명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원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들어보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의도대로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불교계 입을 빌어서 의정 갈등이 있어서 그게 윤석열 정부 책임인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잘못인 것처럼 유도신문을 했지만 그 유도신문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왜 불교계 가서 물어봅니까? 왜 불교계 가서? 아니, 의료진들을 만나야죠. 의사단체를 만나야죠. 왜 불교계 가서 의정 갈등을 얘기하냐고요. 그게 해소가 됩니까? 그게 중재가 돼요? 우리 불교계에서 의사분들을 향해 가지고 대화체의 협의체에 참여해라. 이와 관련돼서 환자를 돌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의사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신답니까? 이 의정 갈등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교계 입을 빌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불교계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이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슈 싸움.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고 이들이 반대로 감추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딱 보더라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슈를 띄워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지금의 의정 갈등이 있어서 이슈를 띄워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판단할 때 그게 윤석열 정부 현재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들은 지금 뭘 숨기고 싶어하는 겁니까? 바로 저들의 사법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 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왜겠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들의 각종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각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추석 직후 검찰이 지금 문다의 소환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는 10월 말에 이재명 위중교사 재판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슈화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보여드렸어요. 자, 제가 이재명의 위중교사 12분 16초짜리 풀버전 녹취록 보여드렸고요. 이재명의 위중교사 3분 49초짜리 녹취록도 보여드렸고요. 문다의 제주도 별장 사진도 공개해드렸고요. 문다의 주식회사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송기인의 재산도 공개해드렸고요. 실제 문다의 제주 별장에 있어서 농어촌 정비법 86조 위반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이슈 싸움이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게 만들고 귀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슈에 우리 국민들의 이목을 이끌고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슈에 우리 국민들을 감추려고 하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뭐 합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들이 감추는 이슈를 띄워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왜곡하는 이슈를 바로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자신이 띄우고 싶은 이슈가 있고요. 자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의정 갈등은요, 띄우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뭘 감추고 싶어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싶어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것?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재산 거래, 재산 내역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계속 찾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